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57억, 프로그램 쪽에서는 11만 주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3거래일 만에 일단 반등세 흐름이 소폭 나왔고요. 자, 오늘 종가상으로는 주가가 58,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코스닥에서 가장 이제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이제 한 15조 정도가 일단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HLB가 한참 이제 좋았을 때, 이 3월 26일에 이제 고점 찍었을 때, 이때가 이제 한 16조 중반 정도 갔을 때, 요 분위기가 지금 알테오젠. 그래서 스마트머니라든지 이제 뭐 HLB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7월 2일 FDA 미팅까지 지금 거래량을 줄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머니나 단기 이제 자금들은 좀 핫한 종목인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지금 흐름들이 뭐 가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8조대 밑단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이제 5월 17일에 CR 레터 이후에 이제 최종 승인까지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과정 자체가 FDA 미팅,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이후에 CRL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서 뭐 한두 달 내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부분을 조치해서 이 기간 안에 이제 뭐 EIR로 VIA 등급이 나오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가 목표하는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8월달, 요런 어떤 일정 과정 가운데 7월달 FDA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뭐 일단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CRL을 수령하고 이제 승인을 좀 보류를 받은 상태죠. 연내 재승인 신청을 낸다는 게 이게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달이 될지 조금 더 연기될지 이제 미팅의 결과로서 구체화된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리서브미션 이후에는 FDA가 이 부분을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 이제 클래스 1이냐 2. 이제 6개월이라는 말은 이제 클래스 2일 때 최장 6개월이거든요. 예, 클래스 1일 때는 이제 2개월 이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프로세스 과정에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FDA 미팅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7월 2일로 일단 잡혔기 때문에 첫 번째 변수는 일단 이제 불확실성에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의 어떤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HLB는 계열 종목들과 더불어서 일단 거래를 줄이는 상태에서 플랫형으로 일단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이제 미팅에서는 항서제약만 하는 게 아니라 엘러바 테라피틱스와 같이 지금 미팅을 진행하는 거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밝혔던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대로, 왜냐하면 CR레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게 FDA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보통 이제 타입 A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상황인지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 결국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공시에 나왔던 HLB 같은 경우에는 이 3호 전환사채 이제 3월 달에 600억대를 이미 이제 조달을 했던 부분이었고, 3개월마다 이제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위로도 갈 수 있는 상향 리픽싱, 그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하향 리픽싱을 하는데, 하향 리픽싱을 하게 되면 이제 행사 가격 자체가 낮아지니까 결국 이제 전환하는 어떤 물량들이 이제 증가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개월마다 계속 이제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는 무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5,000원대 정도 있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상향 리피싱이 되면 이 늘어났던 어떤 이제 전환 가능 주식 수가 다시 또 주는 형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형태다 아니다, 이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FDA 미팅이 있는 상황에서 6월 초에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항서제약이 이제 본사가 있는 이 그 강소성, 장수성,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부분은 아니다. 예. 본사가 있는 이제 그 지역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소주 쪽에 있는 공장 이제 설비가 이제 캄델주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낮에 관련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서도 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중국 사이트에서는 계속 이제 6월 4일에 떴던 폼 483에서 8개 항목에서 뭐 이게 규정 위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 EIR에서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이러면 이제 행정적이고 규제 조치가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처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런 상황일 때는 전면적인 이제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는 상태고, 이제 이 부분하고 캄넬주막은 생산 사이트가 일단 다른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에서 계속 이제 그 관련되는 중국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계속 일단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동일합니다. 이 폼 483을 받고 나면 회사가 15일에 응답을 하는데, 요게 이제 보통 이제 CA, PA 여기에서 이제 리턴 리스판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레터가 같다는 부분들을 이 바이오 포럼에서 이제 항서제약 부사장이 뭐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결국 이제 거기도 이제 EIR이 안 뜬 상태였고, 이번에 이제 한 것은 이제 뭐 EIR 보고서 등급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로 이제 연일, 사실 뭐 중국 쪽에서는 조금 뭐 이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고, 6월 6일 제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을 다루었던 뭐 피어스 파마라든지 이메일로 답도 하고, FDA 검사에는 이 연운항 지역, 예, 여기가 강소성 이제 장수성 그쪽이죠. 여기 지역의 어떤 제재 생산 현장이 포함된다. 연운항이 이제 항서제약이 본사가 있는 해안가 쪽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인천하고 이제 연운항 쪽에 이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항로가 있는 뭐 그런 쪽인데, 회사가 이제 점검에 응하여 제기한 이 결함이라든지 수정응답, 완료 추적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요 부분들을 이제 제가 그 483 관련되는 부분에 다루어서 이제 응답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걸 이제 이 컨설팅하는 회사를 좀 찾아서 보게 되면 봉쇄 및 수정, 완료된 작업, 계획된 조치, 여기 이제 뭐 카파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원 문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리턴 리스판서로 보낸다 이 말이죠. 이 작업을 항서제약이 이제 제출됐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등급을 다시 또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VAI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 캄넬주막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FE 넘버도 다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또 다른 이제 보시게 되면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주막 부분들은 이제 생산 현장이 거기하고 좀 다르다. 예. 그죠? 그러니까 연운항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을 밝히고 신청한 거하고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팩트를 계속 이야기하고, 뭐 중국 쪽에서 이제 PD1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다 CR 레터를 뭐 받았고,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뭐 바뀌었는데, 아무튼 뭐 처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FDA 내용에서 이 폼 483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면 아예 이제 바로 EIR 보고가 뜨고, 여기 이제 OAI나 VAI나 NAI에서 여기까지 이제 적격입니다. 아무 이제 시설에서 이제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떼야 되고, OAI가 뜨면 이제 워닝 레터가 이제 향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리스펙션 뭐 요런 어떤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좀 뭐 심각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줬다가 항서제약이 이제 오늘은 이제 한 3거래일 만에 일단은 양봉으로, 뭐 큰 폭은 반등은 아닙니다만 1.35 일단 반등세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는 오늘 뭐 1618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월 7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95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거래가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플랫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래가 뭐 줄고 있는 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HLB 쪽에서는 57억 정도 매수, 기관들은 이제 소폭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11만 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뭐 신한이나 한국 이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는 부분이고요. 장중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그 좁은 흐름에서 이제 제한된, 그러니까 위로도 이제 6만 원을 넘지는 못하고 아랫단에서도 이제 지지선 가격에서 이탈시키지 않았던 5만 5천 원 요 부분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5만 8천 원대 정도까지 내려가서 좁은 어떤 이제 박스권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열 종목은 좀 더 밀렸습니다만 HLB는 플랫형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려고 하면 한 21 이평선에 넘어가는 6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뭐 고가가 6만 원대 중반이니까 이 흐름들이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결국 7월 2일에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좀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매크로 변수로는 이제 13일에 이제 그 FMC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도 흐름이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장전의 흐름이 괜찮고, 국내 쪽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거래가 좀 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만약에 뭐 거래가 계속 작으면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21 이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이제 닿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크로스가 위쪽으로 이제 가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흐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가총액이 이제 7조대이기 때문에요. 패시브 쪽의 이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뭐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스마트 머니 쪽은 이제 다른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에 이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뭐 무료 카톡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